류머티즘 같은 경우에는 류머티즘에서 이제 루푸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임기의 여성들한테 주로 많이 오면, 그러니까 이제 교원 조직을 몸의 면역세포가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죠. 제가 앞쪽에 어딘가에 아마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루푸스 환자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현대의학적인 치료법에서는 한열이든 조습이든 상관없이 만약에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판정이 될 때는요, 여지없이 뭐를 써요? 면역억제제를 쓰죠. 네.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저울추와 같이 이렇게 좌우의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과잉이 돼버리고 어느 한쪽이 약해져 버리면은 이 균형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바로 면역계에서 발생이 됐을 때 그때 발생되는 어떤 문제다. 이 정도만 그냥 자가면역질환에서 정리를 하고 말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앞쪽에서 보세요. 자, 어쨌든 류머티즘 같은 경우나 루푸스라든가 이런 것은 루푸스, 이것은 한열로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겁니다. 한열. 이분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요, 물론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미 진단 나오죠. 그 뭐 여러분들이 물론 진맥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은 이미 자가면역 질환으로 올 때는요, 사람들이 다 현대의학적인 소견을 다 받아서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예전같이 막 진맥의 달인처럼 뭘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류머티즘 환자들, 그 다음에 루푸스 환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맥이 굉장히 빠릅니다. 약하면서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상태에서 뭐가 무너졌냐면은 이 체온 조절에 관한 어떤 그런 상태가 무너졌죠. 그러면서도 한기를 느껴요. 많이 느껴요. 업다운이죠. 업다운. 예. 그 다음에 이제 막 조바심 내지는 성격이 막 급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포감을 느끼고 막 이런 어떤 극단적인 감정 상태를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이것이 바로, 근데 유심히 보시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아예 루푸스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류머티즘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더러. 근데 이 남자들도 그렇고 특히나 여자들은 더한데 방광계통, 자궁계통이 다들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것만 하나를 보시더라도 족태양 방광의 태양한수하고 그 다음에 수소음군화나 족소음군화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태양 한수, 예, 소장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자가면역이라고 해서 너무 불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정말 어떤 때는 정말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삶을 역전시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다만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뭐냐, 어느 곳에 가면 그런 데가 있대요. 실제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약 끊으라. 그렇게 하면 환자 반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옳고, 우선은요, 자가면역 질환자들한테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물론 지금은 이것부터 합니다. 밑에 조습은 빼죠. 조습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궤양성 대장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항열에 일어나는 류마티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신경을 써야 될 게 면역계 안정이에요. 면역계 안정에는 1번은 요즘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퍼 팩트라는 인자가 있어요. 이게 물질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영양물질 형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트랜스퍼 팩트에 대해서 제대로 그 설명을 한데도 잘 없어요. 이게 식품 형태로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이게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는 의료인도 많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면역에 멍청해진 면역한테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의 그 면역 세포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을 못하는 것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 정보 전달 인자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뭐 한약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한약을 다 따리고 난 다음에 약간 식어서 팩으로 만들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같이 가미해서 쓸 수도 있고, 참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고양이나 특히나 집에서 반려견을 키울 때 반려견들이 피부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이 트랜스퍼 팩트를 캡슐에 있는 그 분말을 까서 개 사료 먹이 같은데 같이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오래 안 가서 나아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이 트랜스퍼 팩트라는 물질을 써서 어쨌든 면역계를 안정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식품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 쓰는 사람들은 또 저걸 맞는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애초에 면역 기전에 시스템이 깨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발생된 거죠. 자가면역 질환이. 쉽게 말하자면 경락의 유기적인 에너지가 깨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물질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한열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요, 족태양 방광경의 태양한수, 그러니까 방광전격을, 열이 많다고 할 때는 방광전격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군화와 상화의 개념을 아직도 이제 제대로 이걸 쓰지를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군화라는 것은요, 핵심적인 원래의 열력이라는 에너지라면은 이 속에서 왔다 갔다 또는 조절하는 에너지라면은, 상화라는 것은요, 내부에서 겉으로 온 몸의 전신의 열력을 갖다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잉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면역의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면역 조절 인자가 어디서 발생이 됩니까?
간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간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이토카인 분비를 갖다가 조절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면역이 조절이 되잖아요. 그런데 메르스 같을 때 또는 이번에 그 겪었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게 폐에서 과잉 면역이 일어나서 나는 원인이 뭐예요?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왜? 간에서 지나치게 만들어내니까. 이것이 뭡니까? 족구른 관과 소양상화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족성군화와 태양안수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방광전격증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이 과잉 분비되는 경우에는 간 승격증이 많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절대 뺏으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육기 기운을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 안 맞추고 계속 트랜스펙트 좋다 그러더라. 그건 일시적으로 조금 안정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면은 여태까지 류머티즘으로 계속 지내온 환자가 상태가 어떻겠냐고. 관절의 상태, 그 다음에요 근섬유의 상태, 그죠? 신경까지 어떻겠냐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회복시켜 가면서 저것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어떤 육기 에너지는 족태양 방광과 족구른 간에서 맞춰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피부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아시잖아요. 어디를 손을 대야 될지. 그런데 이걸 떠나서 일단은 기둥의 주축을 경락 에너지의 기둥 주축을 두 개로 두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팩트라는 인자 물질을 두고 그 다음에 전신을 갖다 보양하는 것은 영양물질로 하시면 되잖아요. 한약을 쓰시는 분들은 한약을 쓰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빼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통증 관리입니다. 예. 통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이분들이 고통받는 건 통증이에요. 예.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족태양 방광경에 정증이라 그래서 방광전격을 붙였다고 통증이 깔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증 관리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